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아주 뜨거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최근에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은 폭염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매일같이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어제는 오랜만에 계곡에 좀 놀러 갔었는데, 원래 사실 오늘은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도 이따가 간단하게 이제 방송 마감하고 회원들 님들 방송도 한번 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계곡을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더위를 피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고요. 방 안에만 있거나 실내에 있으면은 또 에어컨을 또 많이 쐬면 또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그렇게 좀 여름을 보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정말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극단적인 시장의 이 하락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사실 지수가 급락 전에 도 코스닥이 한 4% 가까이 빠졌었나요? 한 3, 4%? 3, 4% 정도 코스닥이 4% 빠지고 그 다음날 장중 마이너스 13.7%니까 말 그대로 이틀 만에 시장이 18%가 빠졌으면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 하락은요, 고점 대비해서 이 하락률을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정말 최근에 보기 드문 하락폭이 거의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의 고점이죠. 올해의 고점 대비해서 코스닥이 장중 최저치까지 하면 27%가 빠졌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 하락폭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도 대바닥을 좀 찍어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아마 그 저점을 깨지는 않는 흐름 속에서 시장이 조정을 조금 올라간 폭에 의한 조정을 조금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견조한 흐름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겠냐,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우선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 1차적인 강력한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부터 본 게임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시장이 최근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선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상승한 종목은 한 50% 가까이 상승도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제 호시적을 발표했던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리가캠도 한 30%, 퓨처캠이라든지 바이넥스도 30%. 그러니까 거의 주도주급 종목군들은 정말 많이 반등을 했으면 4, 50%좀 괜찮게 반등했다 30%, 적당히 반등했다 20% 정도의 반등폭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준 시장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된 이 글로벌 증시의 이 엔캐리 청산이라는 이유, 혹은 경기 침체에 의한 이유로 하락은 사실상 이 중간에 이 알고리즘 매매가 이 하방을 열어버림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프레시 크래시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간 이 오랫동안 쌓여있던 신용의 뚝을 붕괴를 시켜버리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엄연한 언더슈팅이 강하게 나온 시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렇게 강력한 시장의 하락 파동이 한번 나오게 되면요, 흔히 말하는 여진이라고 하죠. 여진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요, 그 여진의 하락의 폭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극단적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급락이 발생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평시의 증시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그런 하락폭이 없을 거로 보기 때문에 조정의 폭을 좀 얕게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8월 15일 이후부터는 이제 라이브 방송 내 채팅이 이제 금지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채팅은 이제 막힐 예정이라 이 점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은 카페에 항상 정리를 하고 매일같이 오전, 그리고 그러니까 장전, 오전,
오후 마감까지 시장을 정리하면서 관련된 포트 종목군들 계속 팔로잉하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카페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주초 폭락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고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시장은 여전히 경제 지표에 주목할 것이고 그에 따른 급등락에 관심을 가질 것은 여전히 제약과 조선 방산 위주의 종목군들을 노려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간반 미 증시는 뭐 일라이 릴리가 추가 급등을 하면서 뭐 모건 스탠레이에서는 최고의 종목이라고 언급을 하고 실적 세로는 이기고 더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바이오텍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마감 직전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7월의 실적도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으며 굉장히 좋은 상황 속에서 6월보다 25% 증가했다라는 소식 속에 반도체가 좀 올라왔는데 현재 시장의 주도가 반도체가 아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요. 떨어질 때 뭐 저도 사고 제 와이프 계좌로도 좀 샀었고 선물 계좌로도 좀 사면서 이제 뭐 현물 계좌 쪽은 정리를 하고 선물 쪽은 남겨놓고 와이프 계좌는 뭐 저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보는 형식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뭐 국내 증시 마감할 때는 선물이 상승이었는데 거의 이제 뭐 큰 폭의 상승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가 되었다. 미국도 단기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 정도에서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요, 뭐 ETF 상황이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좀 보는 게 좋은데요. 명확하게 엔화가 폭락하면서 이거는 엔화인데요. 엔화가 이렇게 있다가 반등을 하죠. 이 과정 속에 SK 하이닉스도 올라왔었는데 이 엔화가 떨어지면서 3일 동안 이 빅테크가 작살이 났어요. 반도체가 작살이 난 거고 전체 글로벌 시장이 박살이 난 겁니다. 일본 니케이가 떨어지면서 그 과정 속에 이제 엔화가 급등을 한 거죠. 엔화가 급등을 하면서 이 상승의 폭이 키워질 때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다. 그와 동시에 빅스가 올라갔었다. 라고 보면은 빅스가 다시 내려오고 엔화가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을 할 때 지수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로 올라오면 위에서는 저항이요. 다이렉트로 올라오다가 뭐 떨어지는 21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올라간다. 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회복하기에는 이번에 하락의 파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하게 N자로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N자로 해서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경제 지표의 민감도가 최근 시장은 상당히 강해요. 경제 지표의 민감도가 상당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지표를 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반 비증시 보면은 뭐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한 상태에서 애플이라든지 뭐 메타 주식이 최근에 회복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실적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는 회복력이 상당히 그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은 뭐 MSCI 지수가 같이 올라왔는데 여전히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시총 상위는 다 뚫어 맞을 것 같다. 맞고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은 이번 주는 지켜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 특별하게 뭐 대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잘 지키고 시장 안정을 좀 기다리면서 단타 매매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요. 최근에 낙폭이 큰 날 사서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 올라올 때까지 잘 버티고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고 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좌 리밸런싱을 해 나가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다. 과거에 제가 계좌 운영을 했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수익금을 바탕으로 잘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가운데서 내가 버려야 될 종목은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끌고 갈 생각이라면은 마이너스 20%다. 근데 내가 수익금이 꽤 있다. 그럼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꼭 예를 들어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30주를 날려버려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한 40주, 50주를 더 사. 아니면 반틈 날려버리고 한 50주 날리고 100주를 더 사요. 그럼 마이너스 20%가 기본적으로 1대1 하면은 마이너스 10%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 1대2로 사면은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5%까지 줄어 버리죠. 이 하락률을요. 근데 신고가 종목하고 신저가 종목인데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흔히 과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매매라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이클을 타는 기업들이 이 턴어라운드 시점에 가게 되면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저점에서 산 사람들의 수익률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지렛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락에 그러한 종목군들도 동시에 깔아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나쁘고 나쁘다라고 선입견을 갖는 것보다도 지금 현 위치에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 역사적 저점의 PBR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올라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영향에서 그리고 시장의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저점에 사놓고 기다려도 되는, 제가 볼 때 주가의 레벨과 시장의 위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국내 증시 여전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동채 회장이 8.15 특사로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올려줬고, 알테오젠도 장중에 31만원을 넘어가면서 지수를 좀 끄집어 올렸습니다. 장막판에 좀 밀렸는데요. 장막판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고 여전히 2차전지가 강세 속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강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은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약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많이 물려있는 거 지금 팔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늦었고요. 당연히 반등해야 되는 구간이고 놔두면 다 정상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정말로 신용이 역사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근 한 달 전에 20조 4천억이었던 게 지금 17조 7천억, 내일 아침에 되면 제가 볼 때 더 줄어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지금 2조 3천억, 2조 7천억 가량이 녹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썩은 매물은 빠져나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만큼 시장 가벼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월요일 시장에 프레시 크러쉬가 터진 이후 화수 목 금 그래도 지속적인 시장의 반등 시도 덕분에 이번 급락으로 인한 하락은 거의 전 종목에 대해 대부분 회복을 하고 마감되었습니다. 고로 그 말은 주가가 월요일에 일시적 전 세계적인 충격은 다 회복을 하고 반영을 끝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장 급락의 원인을 우리는 우선 체크하고 추후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예상 경로를 예측하고 투자에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의 하락의 트리거는 처음 AI 회의론에서 여기에 일본의 전격 금리 인상 직후 엔화의 급격한 하락이 진행이 됐죠. 하락이라고 하면은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글로벌 증시를 강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미국의 이 경제 지표가 안 그래도 2달 연속 안 좋은 상태에서 제조 PMI가 부러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고용이 부러져 버리니까 아예 시장이 쇼크로 작용을 하면서 경기 침체다, 아래 공포다, 여기에 더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라는 부분이 몰리면서 알고리즘을 건들고 이에 따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 셀링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도 무방하겠죠. 그 알고리즘을 매매라는 것은 특히 국내 기준에서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가운데 풋옵션의 대량 매도, 손바뀜, 선물 거래 등을 볼 때 월요일의 폭락은 도박을 해볼 만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중에 솔직히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리고 아침에도 이 선물 매매를 했다가 뭐 아침에 짧게 수익 내고 장 막판에 콜옵션을 대고 사모으면서 이제 넘어갔었는데요. 그 공포는 여러분들 사는 사람만 알 거예요. 사 보는 사람만.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수익금이랑 그런 거를 아침에 이제 공유를 하면서 손실률이 얼마였고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뀐 금액이 얼마고 뭐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했었던 화요일 시장이었었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파생에서 있죠. 이 풋옵션이 그때 많은 거는 13만 프로가 올랐어요. 좀 적당한 거는 6만 5천 프로 있고 뭐 2만 프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승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거죠. 200배, 300배, 1000배가 터져버렸으면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는 미래 가치를 땡겨다가 이 갭을 먹는 투자거든요. 이 프리미엄이 그만큼 비쌌는데 월요일 날 장 막판까지 풋옵션에 개인들이 천문학적으로 삽니다. 근데요, 이게 무서운 거는 그 프리미엄이 사라져버리면은 엄청난 손실이죠. 그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의 품 매도가 그때 제가 봤을 때 480억이 들어갔으니까 프리미엄이 엄청 긴 상태의 480억이면 거의 폭탄급이죠. 개인들이 이 옵션 만기 때 제가 알기로 수천억 손실 이번에 본 것 같은데요. 파생 시장에서 수천억 날려먹고 현물에서도 천문학적인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투기적이고 도박적인 판이 시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꼭 진짜로 잘 복귀를 해 놔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시장은 돌고 돌아서 항상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잘 못한 것은요, 이번 시장에 하락에 투매하는 것이겠죠. 이건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여기에 신용과 미수가 있었다면 이번 하락장 월요일에 극단적인 반대 매매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시피 레버리지라는 것이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 줄이던지 시장이 돌아설 때 혹은 바닥권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극단적인 움직임 흐름으로 움직일 때는 장 막판에 투매가 더 강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점이 특징인데 사실 이번 하락이 저는 5% 많으면 7%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코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14%는 솔직히 말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임계점을 넘긴 상황에서 어찌되었건 시장을 사야 된다. 더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시장을 사야 된다. 일단 발 담궈야 된다. 라는 생각이 강했죠.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경험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가 빠졌고 그 다음날 설사 마이너스 5% 10%가 빠진다 한들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상 이런 생각을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레버리지에 집중 매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저 또한 평소에 공부했던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제약바이오와 조선주, 방산 등등을 아예 바스켓으로 사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콜옵션에 아주 비중 있게 베팅을 했었습니다. 비중 있게 베팅을 했었고 뭐 시초가가 뭐 40% 출발해서 장중 뭐 200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뭐 전혀 후회는 하지는 않지만은 아쉽다라는 거죠.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 집중한 매수도 나쁘진 않았지만 정작 종목들에 대한 바스켓으로 잡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ETF 쪽에 대해서 이 폭을 좀 넓혀 볼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ETF를 중심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그 ETF에 싣고 개별 종목에 분산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훨씬 시장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극단적인 장세가 일단 진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시장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 그 답을 먼저 찾아봐야 되고 그 악재가 연속성을 띨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악재가 어디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AI 버블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엔비디아의 GPU 구매를 빅테크가 영원히 할 수는 없겠죠. 어느 단계까지 확장이 되면 슬로해질 것인데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다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의 장기적 성장에 불확실성이 있고 반도체는 엄청난 생산 시설 투자가 항상 이루어져야 되며 사이클이 깨지면 큰 폭의
그 불확실성이 확대되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존재한다.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 축소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도 이 부분에서 썩어도 준치라고 대장은 어느 정도 반등은 한다라는 관점에서 대응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최근 배드 이스 배드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지표가 꺾이고 소비가 슬로해지며 투자가 줄어드는 모습은 포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이 가계부채 플러스 알파로 이 저축률 최저 플러스 알파로 신용카드 연체율 최대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뭔가 시그널은 주고 있다. 그럼 시장이 바로 여기서 V자로 가기보다는 꺾였다가 올라가고 꺾였다 올라가고 하는 흐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굴곡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굴곡을 어떤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요,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면 첫 금리 인하 시기는 별로 그닥 좋지 않았다. 짧게도 18년도, 그리고 코로나 때는 사실 미친 하락 이후 그냥 돈을 살포했으니 패스하고요. 그럼 18년도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 당시 이제 트럼프 재임 기간에 파월 이렇게 닥달하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중 분쟁까지 터지고 하는 악재와 약재가 연속이 됐었는데요. 그러한 시절의 흐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때도 또 올라가는 쪽은 또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산업에 맞는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시설 투자가 5G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었을 당시였었죠.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아마 KMW가 시장 부러지든 말든 그냥 올라갔습니다. 즉 업황과 시황이 좋고 수주 베이스에 실적이 좋았던 섹터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계속 올라가더라. 지금의 그러한 섹터가 어딘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방산과 조선이 지금의 그에 부합하는 섹터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고 임의형에 있는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추적 가능하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엔캐리 청산은 다 된 것인가? 이 부분에서도 참 말이 많은데요. 어디는 70% 청산됐다이고 또 어디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 결론도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대신 최근 시장 흐름은 명확해요. 엔화의 반등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과 일본 증시와 미국 선물이 커플링을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지수적으로는 귤적 반등 이후 추가 급등은 주의가 필요하다이며, 극단적인 저점을 만들어 놓은 구간 근처에서 지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잡아라. 지수가 좀 더 내려왔을 때 700포인트 근처가 한번 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코스닥 레버리지 한번 보는 것이고, 코스피도 지금 극단적으로 2400을 깼다가 2500에서 2600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그 중간값을 봐라. 2500이나 그 하회하는 거는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오면 그냥 레버리지 잡아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개별 종목 대응하시면 됩니다. 시장과 개별 종목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글로벌 흐름과 궤적을 달리하는 섹터가 분명 존재합니다. AI도 아니고 경기 민감 소비재도 아니고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는 섹터들, 제약바이오, 방산, 조선이 지금 시장에 대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 자체를 다 회복시켜 버린 거고, 그렇게 판단이 내릴 수 있는 거죠. AI 버블도 아니고 NK를 바탕으로 빅테크 등 AI 섹터를 샀으니 이쪽도 아니고 조선 등은 한국, 중국, 일본만 하고 있으니 뭔 상관도 없고, 방산이야 계속 싸우고 치고받고 있는 데다 수주 베이스라 별 상관 없으며, 하반기에 폴란드 2차 수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정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마를 둘 수 있는데, 요즘 테마 흐름을 저는 잘 못 따라갑니다. 아니, 매매를 할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지난번에 폭락장에 분명히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레버리지를 추가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쪽에다가 매매를 해서 짜잘짜잘한 매매보다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쪽이 명확히 있어서 지금은 조금 안 본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비중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뭔가 테마가 생기면 좀 볼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다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진격해 버리는 바람에 재건은 당분간 또 뒷전으로 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이슈도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해먹어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 급락할 때
지금 이번 주는 코로나 관련주가 상당히 강했죠. 근데 사실 주말 보통 같으면요, 주말에 이제 코로나가 엄청 확진하고 뭐 뉴스가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과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금요일 날장에 이런 이 전염병 이슈가 터지면 보통은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흐름은 그 전에 반등을 너무 많이 준 상태에서 코로나가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막 이게 너무 이제 때를 손을 많이 타고 시장의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한계치가 명확해 보인다. 먹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떨어지게 됐을 때는 하락의 폭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테마가 좀 별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블루엠텍하고 SLS 바이오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뭐 단기적인 테마가 만들어진다면 뭐 이쪽, 왜 아무래도 미국의 일라이 릴리라든지 뭐 노보노디스코라든지 이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이나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로는 이번 주는 저도 휴가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종목군들을 뭐 공격적으로 보진 않겠지만은 강하게 최근 시장 대비 뭐 호실적과 뭐 박스권 돌파를 했다라든지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종목군들이 눌림을 보인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매매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8.15 특사에 이 이동채 회장이 또 나와서 무슨 말을 한다면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건데 딱 거기까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거기까지. 지난주는 사실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목요일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안 좋은 위치에서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고 좀 올라온 건 좋은데, 이동채 회장이 나와서 이 캐즘을 2차전지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종목군들만 대충 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저도 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저는 이때 급락하고 이때 반등했을 때 뭐 개인 물량은 이때 청산했어요. 이때 털어버리고 선물은 가지고 있고요. 차물로 들고 있었으니까 선물은 가지고 있고 다른 계좌에서는 아직도 들고 있는데 18만원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18만원까지 혹은 잘 가면 20만원인데 이 갭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맞고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도 바로 가기는 좀 버거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도 실적 베이스는 좋죠. 바로 가기보다는 올라가다가 붙임은 보이겠지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급락을 하고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저항에서 맞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만원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미반도체라든지 종목군들 뭐 반등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반도체 반등이 좋나요? 아니면 다른 쪽이 좋나요? 여전히 반도체가 반등이 과거같지가 않아요. 과거같지가. 그래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강하지 않다. 사실 원익 QAC라든지 실적도 정말 좋은 종목군들도 있는데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부터 제약바이오 좀 보면요, 알테오젠은 계속 이 구간에서 물량 흡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9월 23일 날 있을 이 워크 임상 3상까지는 계속 박스권 흐름 갈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뭐 분할로 조금씩 샀다가 상단에 오면 분할로 조금씩 매도하고 이 박스권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시장 대비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트래킹하면서 얘가 많이 밀린다. 바이넥스라든지 ST팜 동반해서 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종목군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ST팜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들어가서 같이 회원님들하고 좀 물렸던 종목인데, 일단 이런 윗구간 오면은 한 차례 정리를 해놓고 만약에 그 전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고 뭐 이런 박스권 플레이로 가보는 게 좋다. 생물보안법은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희총 3조 이하권에 내려오면은 관심 다시 가져보고,
ABL 바이오도 단기적으로 급락 이후에 반등이 세죠. 박스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이고요. 퓨처캠이 오히려 저는 더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반기에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과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한번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바이오다인도 하반기에 이슈가 좀 많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모든 종목군들을 보면 시장 대비 좋았던 종목이죠. 그렇게 되면 이 60일선이라든지 이런 주요 이평선들에서 지지받고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해줄 만한 종목이겠거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블루엠텍이 사실은 싹센다에 대해서 국내 유통을 했던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요.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좀 빠지더라도 한 차례 더 금요일날, 월요일날 올리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런 구간에서 물량 모으고 움직였는데요. 뭐 빠지게 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SLS 바이오는 참 지저분한 종목이라 따로 매매는 안 했습니다. 아예 좀 지저분했던 종목인데요. 이때도 뭐 상한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개파락 해버리고 올렸다가 급락시켜버리고 또 다시 매물 소화하고 좀 올라가는데, 뭐 유고비 타이틀 붙여가지고 좀 올라가는데 약간 좀 지저분해 보여서 매매하기가 좀 꺼려졌고, IMBDX 내용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내용은 얘가 이제 공모가가 13,000원이었던 종목이었는데요. 공모가를 한참 뛰어넘으면서 강력한 상승 이후에 이때 130% 급등하고 반토막 냈다가 다시 좀 올라옵니다. 다시 좀 올라오는데요. 이런 구간은 강력한 매물이 존재하죠. 이때 강력한 매물이 존재하는 구간이라 당연히 갭을 드더라도 저항을 맞을 것이고, 이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가지고 트레이딩 영역에서 봐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트레이딩 영역에서 봐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당연히 최근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해버린 거잖아요. 다 올라왔으니까 또 밀리겠죠. 이런 종목이 밀리면 21선은 지켜준다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한국조선해양도 같은 관점에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봐야죠. 21선이라든지 기준선 근처에서는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꽤 세요. 꽤 센데 박스권이다. 현대로템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 떨어지면 현대로템 관심 있게 보고요. 현대로템. 그 다음에 올해 이제 8월달 MSCI 편입은 LS 일렉이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 저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밀리고 5일선이나 11선을 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 배팅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8월 말에 발표니까 발표 나고 패시브 자금이 이제 9월 달에 들어가는 구조죠. 이렇게 해서 밀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배팅을 해봐도 그렇게까지 우려스럽지는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의 성과가 아주 좋은데요. 특히 이제 파마리서치가 강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한가 상승이 나왔는데, 단기에 이렇게 상승하고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을 기회로 매수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파마 리서치 하나 놓고 보고, 카페24도 시장 대비해서 상승의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까지 열어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 외에 이제 뭐 미코 바이오메드라든지 얘가 이제 원숭이 두창 엠폭스가 또 들끓는다 해가지고 어제는 엠폭스로 상한가를 갔는데요. 회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조심해야 되지 않나. 휴마시스도 단기 상승을 하는데 뭐 그때는 경영권 분쟁까지 붙어가지고 이때 이제 박스권을 그려놓은 구간이고요. 이때 코로나 이슈로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놨던 구간이죠. 막판에는 경영권 분쟁까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코로나 유행으로 뚫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뚫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휴마시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때도 거의 상한가니까 거의 갭 뜨고, 연알도 19%니까 단기간에
1,500원이 지금 10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면 다 저항이다. 주의해야 된다. 시젠도 단기간에 이 박스권 상단인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뚫은다? 그래, 뚫을 수는 있겠죠. 뚫어도 많이 가면 이런 자리 저항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다 줄여야 된다. 자, 줄여야 된다. 왜?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 1, 2년 왔기 때문에 한 1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단기 바닥권 바텀피싱이 강하게 나온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은 계속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이건 대응을 해야 되고 실적이라든지 이슈를 팔로우 하면서 봐야 되고 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고, 가스공사는 중요한 자리를 계속 잘 지켜주네요. 이달 말 그리고 다음 달에 뭐가 있냐면 안중근 안덕근 장관 주재 제2차 회의가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 박스권으로 계속 가다가 뭐 의미 있는 이슈가 나오게 될 때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도 해석이 되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더운 날씨 다들 더위 조심하시며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